가장 완벽한 부동산 트렌드. 궁금한 것만 콕 집는 토크쇼. 공무원이 뭘 판단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시달리고 언론에 시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할 말 다 하는 토크쇼. 많이 올랐으면 위험도 높다는 점은 알찬 정보만 모은 토크쇼. 리얼 직격 부동산 토크쇼. 찍덕찍덕. 자, 이번에는 핫코너 시간인데요. 오늘은 서울의 금융 중심이자 정치 일관가로 불리는 그 여의도 지역의 재건축 이슈를 점검해 볼까 합니다. 자, 사실 여의도는 10여 년 전부터 이제 재건축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이명박 시장, 당시 이명박 시장을 거치면서 오세훈 시장 시절까지 이른바 이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 일환으로 이 여의도를 좀 뉴욕의 맨하탄처럼 좀 바꿔보자. 그렇게 좀 스카이라인을 좀 바꿔보자. 이런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그 이제 시장이 좀 바뀌고 또 이제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그 이슈가 이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단 말이죠.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여의도 쪽의 이제 재건축과 관련해서 다시 또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이제 우선 그 여의도 공작 아파트가 예. 최근에 49층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강변에 지금 뭐 50층으로 해달라고 그러지만 그런 일가 별로 없잖아요. 압구정도 그렇고 반포도 그렇고. 근데 이제 49층으로 이렇게 이 재건축이 이제 결정이 되었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공작 아파트는 여기 이제 상업지구인데다가 또 업무지구와도 가깝고 한강도 조망되고 이래서 그동안 또 재건축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은 됐죠. 시범 아파트도 있고 수정도 있고 이런 거에 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파트 재건축만뿐만 아니라 여의도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주목해야 될 게, 이번에 이제 재건축이 초고층이 이번에 이제 인허가가 났다라는 점. 두 번째는 IFC 국제금융센터죠. 예. 이것도 외국계 펀드가 한 2조 6천억 원 넘는 가격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파크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 공사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 뭐 1조가 넘는 이런 걸로 수주가 이루어져서 한마디로 이제 여의도가 새롭게 좀 탈바꿈할 것 같아요. 재건축도 빨라지고 또 이 국제금융센터 같은 대규모 이런 빌딩도 이제 외국인이 투자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활성화에 대한 좀 기대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의도 자체는 그 입지 자체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이제 뭐 강북 도심 그리고 테헤란로, 여의도 3개 중심지를 잡을 정도로 뛰어난데, 문제는 여의도가 그렇게 캐파가 크냐? 여의도 면적 전체가 맨하탄하고 비교하기엔 좀 역부족입니다. 센츄럴파크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뭐 센츄럴파크가 가진 맨하탄만큼 된다는 건 조금 역부족이고, 한국의 서울의 틈새 시장으로 그리고 부촌으로 좀 괜찮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최근에 대치동 같은 데서 살다가 애가 이제 대학 가고 나면은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여의도하고 광화문 쪽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자연도 있고 어느 정도 편의 생활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많죠. 근데 그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금융으로 해서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데 금융이 어디만큼 갈 것이냐. 금융 자체 최근에 미래에서 또 이제 뭐 강북 쪽으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물 거래소는 부산에 갔고, 그리고 그 DJ 때부터 했던 게 이제 금융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IFC에다가 특혜를 줬는데, 최근에는 그 금융 허브 달성도 못하고 재매각했다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금융 허브가 계속 되지 않는다면은 여의도는 이제 어느 정도 문화생활하고 그런 게 있는 어느 틈새 시장 정도의 하나의 큰 부촌 정도로 매겨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볼 때도 이제 공작 아파트를 시발로 해서 이제 재건축 신호탄이 올랐다. 이제 뭐 시범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수준 같은 것들이 그 동의율이 꽤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여건은 됐습니다. 근데 앞서 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가 난관이 부닥쳐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여의도 경제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이 도시 기본 계획의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자꾸 한국을 떠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그 여의도에 있던 미래에셋이나 다른 금융기관들도 지금 광화문이나 강남으로 오히려 또 회사를 이전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조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여의도의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또 그래야 재건축이나 이런 업무지구라든지 도시 공간의 구조의 변화가 탄력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정경련 자체가 해체되고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IFC도 이제 공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추가로 파크원이 대규모로 개발하게 된다면은 여의도 지역은 당분간 오피스 자체는 공실이 넘칠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센터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공급되었다. 그것 때문에 당분간은 좀 정체를 보이겠지만은 주거에 있어서만큼은 뭐 한강의 쾌적함이라든가 그리고 그 주변 한강 공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든가 그리고 주말이 되면 오히려 여의도가 더 조용해지고 좋아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지만은 오피스나 뭐 상업이나 이걸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주거지로서는 매력이 많죠. 아,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업무지구가 동시에 상업과 활성화되지 않으면 또 24시간 예. 이 도시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렇죠. 발휘되는 공동화 현상이 예, 예. 빠져나가니까. 좋은 점은 이제 그 한강 개발 계획 이런 것들, 63 빌딩이 이제 하나 면세점이 들어왔던 것도 이게 중국 그 요크 관광객들이 좀 늘었다 이런 예. 점은 좀 여의도가 어쨌든 변화의 물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으나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과도한 기대는 좀 건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제가 좀 보니까 그 이게 이제 여의도는 대부분이 다 상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주거 지역에서 이제 추진이 되는 그런 재건축 사업과는 약간 좀 그 다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그 이제 르네상스 프로젝트 할 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재건축이 잘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좀 이제 그 기부 체납을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압구정동의 이제 초건층 재건축 사업하고도 이제 사실은 비슷한 여건이었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뭐 또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지금 현재 압구정동이나 이쪽은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기부 체납률이라든가 이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아파트가 있더라도 상업지역이라서 초고층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강변 자체가 지금 현재는 35층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물론 35층에서 일부 높고 일부 낮긴 할 수 있지만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서 벗어나 있고 50층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강변 경관을 봤을 때는 유리한 점이 많다. 그리고 기부 체납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계속해서 협의를 해와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가격이 올라갔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층고 제한에 문제가 없는 반면에 7대3이라는 주거와 업무시설 주상복합 이게 그렇죠. 이제 공작 아파트도 주민들이나 아파트를 지었을 때 가장 수익률이 높죠. 그러나 지금 오피스들도 7대3 비율로 주거와 수익성이 이제 수익성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또 재건축을 하자 동의가 안 됐던 이유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도 쑥쑥 올랐으면 강남처럼 문제가 없는데 또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또 재건축이 원활하게 또 여러 가지 될 수 없는 난관도 있고 이런 또 규제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죠. 틱톡틱톡